야, 오미숙. 너한테선 그 역겨운 고기 핏물 냄새랑 생선 비린내밖에 안 나.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이 구질구질한 아줌마야. 아버지를 떠나보낸 발인 날 새벽 남편은 상간녀의 팔짱을 낀 채 제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아버지의 생사를 깎아세운 이 갈비집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동리를 드러내며 말이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다는 걸요. 모든 걸 가졌다고 믿는 순간 시작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비릿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제법 큰 규모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42살 오미숙이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입을 떼어봅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짙은 푸른 빛에 잠겨 있는 이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불판을 닫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제 손은 금방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거칠어지죠. 손마디는 이미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고기 핏물이 가실 날이 없어요.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 가게는 제 삶의 전부이자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고 땀이었으니까요. 미수가 남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장사해라. 10여 년 전 시장통에서 평생 생선을 파셨던 아버지가 꼬박꼬박 모은 돈을 내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이 갈비집을 차렸을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그때는 남편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불판을 닦았습니다. 기름 냄새를 훈장처럼 여기며 둘이서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이 참 그리워지네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뜨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저는 주방과 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화사한 정장 차림의 남편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말이죠. 남편은 저를 돕기는커녕 단골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네기 바쁩니다. 어이구, 사장님, 오셨습니까? 예. 저희 고기가 오늘 유독 좋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그를 보며 손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민수 씨 같은 젊은 대표가 있어서 이 집이 잘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지만 겉으로는 묵묵히 고기를 썰 뿐입니다. 한참을 생색내던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찹니다. 야, 미수가. 너 앞치마 좀 봐라. 기름기랑 핏물 때문에 엉망이잖아. 남편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손님이 몰려서 그래. 여보, 당신도 온 김에 저쪽 테이블 불판 좀 갈아주면 안 돼? 너무 바빠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은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군요. 내가 지금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불판을 갈아? 나는 이 가게의 얼굴이야, 얼굴. 대표가 이런 굳은 일을 해야겠어? 그래도 점심시간엔 손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쓰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제발 좀 꾸미고 살아라. 손님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내 꼴 좀 봐. 동네 할머니가 따로 없네. 남편은 차가운 시선을 남기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정말 남편 말대로 찌들어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잔머리, 그리고 냄새나는 앞치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참아내며 다시 집게를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그의 곁을 지나치는데 문득 낯선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건 남편이 평소에 쓰던 스킨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달콤하고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젊은 감각의 향수 냄새였죠. 여보, 향수 바꿨어? 못 보던 냄새인데. 제 물음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옷깃을 매만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동창이 선물해 준 거야.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너는 이런 걸 알기나 하냐? 그래. 냄새가 좀 달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게 잘 지키고 있어. 나 늦었어, 간다. 황급히 가게를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죠. 기름 냄새에 절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만큼 지쳐있던 제게 하늘은 더 가혹한 소식을 던져주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늦은 밤, 떨리는 손으로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시장통 비린내 속에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만지며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불과 며칠 전 통화에서도 아버지는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미수가 장사는 좀 어떠냐?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 이 아비한테 와라. 알았지?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에 섞인 그 따뜻한 진심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부고 소식에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닥치니 남편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휴대폰 너머에서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메시지를 남기고 수십 번을 더 걸어봤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상복을 갈아입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없이 홀로 있는 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남편의 행방을 묻는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은 아직 안 왔는가? 무슨 일이 그리 바빠서 장인어른 가시는 길도 못 지켜? 지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급한 출장이 있어서요. 곧 올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죠. 남편 없는 빈소에서 홀로 술을 따르고 손님을 맞이하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깊은 밤, 저는 텅 빈 빈소 한 구석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써오신 때 묻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생선 비린내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수첩을 넘기다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씨도 서툰 아버지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딸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목록 때문이었죠. 우리 미숙이 예쁜 옷 한 벌 사주기. 손마디 아플 텐데 좋은 약 지어주기. 나중에 우리 딸 기 안 죽게 큰 집 하나 해주기. 삐뚤빼뚤 써진 그 글자 하나하나에 저를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머리 한 번 못 감고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서도 오로지 딸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모으고 또 모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걸 다 적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 나 아직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거꾸러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이 넓고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저를 지켜주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시리고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낡은 수첩이 눈물로 얼룩져 글씨가 번져가는 동안에도 제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왜 이리도 차가운지 아버지가 팔던 그 얼음물보다 더 시린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발인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웠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제 눈은 짓물러서 따가웠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빈소를 지키며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터벅거리는 소리가 아닌 아주 당당하고 경쾌한 구두 굽소리였죠. 발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새벽에 남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반가움보다도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제야 나타난 건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양복에 까만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타났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팔에 웬 젊은 여자가 찰떡처럼 붙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메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는 장례식장을 마치 구경이라도 온 양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여보,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이 여자는 누구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팍 쓰더군요. 야, 오미숙. 여기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냐? 식장 입구부터 그 지겨운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죽어서까지 그놈의 생선 비린내로 사람 괴롭히는 건 여전하시구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패륜적 독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아내 앞에서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빈소에서 할 소리가 아니었죠. 팔짱을 낀 여자는 옆에서 오빠, 나 머리 아파. 이런데 오래 못 있겠어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이야. 어떻게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와서 그런 망언을 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남편은 차갑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더군요. 남편은 거칠게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더니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위로 그 종이 뭉치를 냅다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집어든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뭐? 이혼을 하자고. 남편은 선글라스를 슬쩍 내리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정이라곤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 나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거든. 옆에 있는 이 공주님이랑 새 출발할 거야. 너같이 기름 냄새 나고 구질구질한 여자랑은 이제 단 1분도 같이 살기 싫어. 내 꼴 좀 봐라.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남편의 폭언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데 그 앞에서 사위라는 작자가 뱉어내는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저를 베어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 가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 믿고. 시끄러워.
아버지가 해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너 같은 건 지긋지긋해.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고 꺼져. 내 인생에서 너라는 오점을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남편은 옆에 있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웃듯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신성한 새벽, 빈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상간녀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발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찌나 낯설게만 느껴지는지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려오는 적막함이었습니다. 집안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을 가득 채웠던 남편의 골프백도, 서재에 있던 그의 고가, 장비들도 자취를 감췄더군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가지는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이 집에 그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죠. 바닥을 내려다보니 우리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던 결혼사진 액자가 산산조각이 난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있는 그 처참한 광경이 꼭 제 망가진 가슴속 같아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헛웃음을 삼키며 주저앉으려 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온 남편은 상복도 벗지 못한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그의 손에는 이미 짐을 다 뺐으면서도 무엇을 더 챙기려는 듯 커다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벌써 왔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무슨 불청객 보듯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방귀를 끼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야, 구구절절 말 길게 하지 말자. 나 성격 급한 거 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갈비집 식당 건물하고 사업자 명의는 다 내 거야. 너의 아버지가 나 믿고 맡긴 거니까 넌 권리 주장할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자 제 피땀이 서린 그 가게를 홀랑 집어삼키겠다는 신보였죠. 식당이 왜 당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 고생하지 말라고 미천 대주신 건데 당신이 무슨 염치로 그걸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웃기지 마. 그동안 관리하고 운영한 게 누군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찾아오지. 너 같은 고기 냄새 나는 아줌마 보고 오겠냐? 넌 그냥 몸만 나가. 그게 그동안 살려준 정에 대한 예우니까. 남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순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에게 기대할 것도 슬퍼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 입에서 나온 의외의 대답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응.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다 가져가. 식당이든 건물이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대표님 자리 평생 지키면서 잘 살아봐. 저는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쾅 하고 종이에 박히는 도장 소리가 마치 제 과거를 단절시키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소중하게 챙기더니 제 앞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자기야. 나야. 방금 다 끝냈어. 도장 찍었어. 이제 진짜 다 끝났다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야, 자기야. 하하. 거실에 울려 퍼지는 남편의 환호성과 간드러지는 웃음소리. 상간녀에게 승전보를 알리는 그 추악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가운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아버지의 낡은 유품 상자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통장 몇 개와 함께 빳빳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운영하는 갈비집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죠. 서류 위에 낯선 이름이 적힌 명함 하나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더군요.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자하게 생긴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미숙 씨 되시죠? 아버님께서 생전에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따님이 이 명함을 들고 찾아올 거라고요. 변호사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위분의 행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게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밖으로 겉도는 모습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2년 전 저를 찾아와 법적인 조치를 모두 끝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갈비집 건물과 땅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미숙 씨 본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딸 자식의 미래를 다 생각해 두셨던 것이죠. 자신의 사위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고통을 겪을지 미리 짐작하시고 방패를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편지 봉투에는 우리 딸 미숙이에게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겠지. 그놈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비가 미리 나서면 내 가정이 깨질까봐 조용히 준비만 해뒀다. 이제 그놈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으니 너는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라. 이 아비가 너를 위해 깔아둔 보험이라 생각하고 눈물 닦고 앞만 보고 가거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위해 이토록 완벽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남편이 그토록 당당하게 가게 다 내 거니까 넌 몸만 나가라고 협박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환호하던 그 추악한 목소리도요. 후후. 하하.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짜릿하고 차가운 환희였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자기가 식당 주인이라도 된 줄 알고 꿈에 부풀어 있겠죠? 자신이 쥔 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깔아주신 이 완벽한 레드카펫 위에서 저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박혔던 대못을 이제는 그 인간의 가슴에 그대로 되돌려줄 시간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기름 냄새에 찌든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일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궈주신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카운터에는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더군요. 남편은 마치 제왕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포스기에 찍힌 매출 내역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야, 자기야. 이거 봐라. 하루 매출이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강남 아파트 전셋값 금방 나오겠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팔뚝을 간지럽히며 콧소리를 섞어 대답하더군요. 우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이런 알짜배기 가게를 그 무식한 여자가 여태 쥐고 있었다니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말도 마. 그 답답한 여자랑 살면서 내가 이 아까운 돈들을 얼마나 썩혔겠냐. 자, 이제 우리 쇼핑 리스트나 좀 짜볼까? 너 갖고 싶다던 그 샤넬백, 이번 주말에 바로 사러 가자. 남편은 제 피땀이 서린 매출액을 보며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푼돈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둘이서 다정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명품 가방이며 시계를 검색하며 낄낄거리는 꼴이라니. 가슴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돈 계산에 빠져있던 남편이 갑자기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이, 거기 주방 이모들 다들 홀로 나와봐. 제 손발이 되어 10년 넘게 불판과 씨름해온 주방 이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홀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는 그분들 앞을 위협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다들 소식 들었지, 나 이혼하는 거. 이제 이 가게 주인은 나야. 명의고 뭐고 법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전 사장, 아니 오미숙 사장 노릇하던 여자 말 듣지 마. 이모 한 분이 기가 찬다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미숙 씨랑 같이 고생해서 키운 가게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남편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탁자를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제 이 가게 운영 방식도 싹 바꿀 거야.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직원들에게 아나무인으로 갑질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무시하는 저 이모들은 제가 힘들 때 같이 울고 웃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 빈소를 지켜주신 분들인데 말이죠. 옆에 선 여자는 그 광경이 재밌다는 듯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어떤 추악한 모습을 더 보이는가 싶어 저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게를 찾았죠. 마감이 끝난 남편은 어디서 챙겨왔는지 비싼 와인 한 병을 꺼내더군요. 그건 아버지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대접하겠다며 아껴두셨던 빈티지 와인이었습니다. 펑하고 경쾌하게 코르크가 따지는 소리가 가게 밖까지 들렸습니다. 자기야, 축배를 들자. 드디어 우리 세상이다. 남편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축하해. 이제 우리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들은 서로의 입술에 와인을 흘려넣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그들의 비릿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음껏 마셔도 그게 당신의 인생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차디찬 냉소를 머금은 채 저는 그들의 축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깔아주신 레드카펫 위에 올라설 제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반격의 시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아끼시던 와인까지 따며 승리의 축배를 들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가장 먼저 남편 명의로 연결된 모든 사업용 카드와 계좌들을 정지시켰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인간이 지을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속에서 차가운 흥분이 일더군요. 가게 문을 닫아 걸고 변호사님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던 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상간녀 소송을 위해 증거 수집을 의뢰했던 흥신소 직원이었죠.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만으로도 상황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주 당당하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자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방을 들어보더니 가장 화려한 디자인의 백을 골라 남편에게 안겼다죠. 오빠, 이거 진짜 나랑 잘 어울리지? 나 이거 사주면 오늘 밤에 오빠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여자의 간드러지는 콧소리에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이 갖고 싶다는데 그까짓 게 문제냐? 자, 여기 결제해 주세요. 남편은 점원에게 아주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겠죠. 하지만 잠시 후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던 점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더군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 거절로 나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해봐요. 한도가 얼마나 높은 카드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매장 안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점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긁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정지된 카드로 뜨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상간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남편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들을 줄줄이 꺼냈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가 왜 다 정지야? 남편이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사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척 떵떵거리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상간녀는 창피한 듯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먼저 걸어나가 버렸다는 보고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꼴을 상상하며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백화점에서 허둥지둥 빠져나온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우리 갈비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확인하러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겠죠. 하지만 가게 앞에는 변호사님과 제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 가게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쇼핑은 즐겁게 잘했어? 제 등장에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미숙, 너지? 네가 내 카드 다 정지시켰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풀어? 남편의 고함에 변호사님이 앞을 막아서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정하시죠. 저는 이 건물과 사업체의 실소유주인 오미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가게의 운영 권한이 없습니다. 당장 이곳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실소유주? 이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내 장인이 나한테 물려준 내 가게라고. 남편은 발악하며 변호사님의 손에 든 서류를 뺏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등기권리증상 소유주 명의 오미숙, 그리고 모든 수익권이 제게 단독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법적 증명서들이었죠. 말도 안 돼. 그 노인네가 나한테 다 맡긴다고 했단 말이야. 이거 다 조작이지? 네가 꾸민 짓이지.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봐 아저씨, 아버지가 당신 같은 인간한테 평생 일군 재산을 그냥 줄 것 같았어? 당신이 이런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놈이라는 거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당신이 가졌던 건 아버지가 잠시 빌려준 신기루였을 뿐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화려했던 정장이 어울리지 않게 몸을 벌벌 떨며 그는 멍하니 닫힌 가게 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기름 냄새 나는 여자가 없으면 당신은 길바닥에 나앉을 알거지일 뿐이라는 걸. 남편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식당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돌처럼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그 당당하던 어깨는 눈에 띄게 흐느적거렸고 번쩍이던 구두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 바닥만 훑고 있었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팔에 매달려 온갖 교태를 부리던 그 여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변하더군요. 그녀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남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진짜야? 건물이 오빠 거가 아니라고? 남편은 당황해서 여자의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자기야, 잠시만 이게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 내가 금방 해결할게. 변호사 불러서 다시 찾아오면 돼. 해결은 무슨? 아까 백화점에서도 카드 다 정지됐잖아. 오빠가 이 식당 사장이라며. 강남에 아파트도 사서 같이 살자더니 능력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여자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비굴하게 말을 더듬더군요. 아니야, 자기야. 나 믿지? 그 노인네가 나한테 다 주신다고 했었어. 이 여자가 지금 중간에서 가로챈 거야. 노인네는 무슨 남의 아버지 돈을 내 돈처럼 떠들고 다닌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나 이런 구질구질한 꼴 보려고 오빠 만난 거 아냐? 여자는 침을 뱉듯 쏘아붙이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보며 자기야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흥신소 직원을 통해 그들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갈 곳 없어진 남편이 향한 곳은 식당 근처의 낡고 허름한 모텔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까치집이 된 머리에 눈이 뻘겋게 충혈된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을 슬쩍 보니 텅 빈 술병들만 뒹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문간에 서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감상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그 천박한 사랑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어떠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그 위대한 사랑의 결말이 고작 이거야? 제 말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그 눈동자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쥐새끼처럼 도망간 여자와 혼자 남겨진 패배자. 그게 바로 아버지를 배신하고 저를 기만했던 남자의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에게 모든 것을 털리고 낡은 모텔방에 홀로 남겨졌던 남편. 그가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길 곳은 뻔했습니다. 자신이 호령하던 그리고 당연히 제 것이라 믿었던 우리 갈비집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이제 그가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뒷문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형색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며칠 전만 해도 번듯한 정장에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대표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됐고 옷은 구질구질하게 구겨진 채 왔더군요. 그가 슬금슬금 주방 입구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방 이모들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주방을 책임지는 왕언니인 이모님이 굵은 소금 자루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비굴하게 손을 내밀더군요. 이모님 나예요, 나. 남편의 뻔뻔한 말에 이모님은 코방귀를 뀌며 소금 한 줌을 냅다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누구더러 이모님이래. 주인 바뀌었다고 우리 무시하고 소리 지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걸이야? 이 부정탄 인간아, 당장 꺼져.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내가 누군지 몰라. 남편이 눈을 비비며 소리를 지르자 다른 주방 식구들도 대걸레와 양은 냄비 뚜껑을 들고 합세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우리 사장님 괴롭히던 나쁜 놈이지. 소금 맛 좀 더 볼래? 이 쥐새끼 같은 놈, 얼른 안 나가. 사장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소금 뿌려라, 소금. 직원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남편은 꼴사납게 바닥을 굴렀습니다. 예전에 그가 부리던 그 가당치 않은 위세는 이제 독이 되어 그에게 돌아가고 있었죠. 지켜보던 저는 천천히 주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아침 일찍 시장에서 사온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아저씨, 여기까지 웬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공한 사업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제 목소리에 남편은 마치 구세주라도 본 듯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숙아, 오미숙,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내 돈 다 들고 튀었단 말이야. 나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정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그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봉지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아버지가 생전에 시장통에서 팔던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들이었습니다. 핏물이 섞인 얼음물과 함께 썩은 생선 냄새가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었죠. 당신이 평생 무시하고 조롱하던 우리 아버지의 냄새야. 비린내 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질색하던 거잖아. 어때? 당신이 버린 그 구질구질한 아내가 주는 선물이야. 실컷 맡아봐. 남편은 자기 몸에 달라붙은 생선 대가리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미끈거리는 생선 눈알이 그의 옷깃에 걸려 있었고 역한 냄새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죠.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사람?
상복 입은 아내 앞에서 상간녀 팔짱 끼고 이혼 서류 던지던 당신이 사람이야?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가게에서 당신 같은 비린내 나는 인간은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이모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모들이 다시 물바가지를 들고 나오자 남편은 생선 대가리를 주렁주렁 매단 채 쥐새끼처럼 길바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역한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하더군요. 길바닥으로 쫓겨나 울부짖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팔던 그 생선의 비린내가 오늘따라 제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에 생선 내장을 뒤집어 쓴 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한지 구경하던 행인들은 쯧쯧 저 꼴 좀 봐.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래? 라며 수군거렸죠. 미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죽을 죄를 졌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남편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신발 끝을 붙잡으려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죠. 미수가 우리 좋았을 때 생각 좀 해봐. 내가 당신이랑 같이 이 가게 일구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응?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불과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던 인간이 이제 와서 과거를 들먹이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아저씨, 사랑을 찾았다며? 구질구질한 여자는 필요 없다며? 제 차가운 물음에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년이 꼬셔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는 남자를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는 동정심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길가에 버려진 오물덩어리를 보는 것처럼 무감각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마음속에서 이 인간은 이미 죽었구나.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미수가 여보 하고 부르는 절규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밖의 소란함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주방 이모들이 미리 깨끗하게 치워둔 카운터 한가운데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양념으로 갈비를 정성껏 구워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갈비 한 상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죠? 그 인간,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치워버렸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그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평생 비린내를 견디며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터전, 그리고 남편의 배신을 미리 알고 저를 지켜주기 위해 깔아주신 그 눈물겨운 레드카펫. 이제 더 이상 기름 냄새 난다고 자책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주신 이 냄새가 제게는 훈장이라는 거 이제야 알았거든요. 저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게요, 아버지.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미숙으로 당당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소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가게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세탁된 새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살짝 미소도 지어보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경쾌하게 느껴지더군요.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직 저와 아버지만의 공간이 된 우리 가게. 자, 이제 시작해볼까? 저 멀리서 첫 손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심 어린 미소를 머금고 저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갈비 드시러 오셨죠? 밝게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이 일터가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미숙은 비로소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부끄러워 숨기고 싶었던 앞치마의 기름 냄새는 이제 그녀를 지탱하는 훈장이자 삶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라는 이름의 레드카펫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비극의 잔상은 햇볕에 말린 빨래처럼 하얗게 바래져 갔고 그 자리에는 정직한 땀방울과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갈비집은 누군가를 빛내주기 위한 무대가 아닌 오미숙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여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아픔을 털어내고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진짜 인생을 향해 눈부신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